가장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암시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온 거는 19일자예요. 예. 자, 그런데 이 19일자도 문자 아까 다 보셨지만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사과하면은 지지율이 반등되겠느냐? 반등된다면 난 사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난번 대선에서 해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하라면 하겠다. 위원장 판단에 따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서 나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난 그런 의향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판에서는 사과가 꼭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더라. 하지만 내가 대선에서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것이 10% 빠져왔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예.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여러 건의 문자 중에 사과 부분이 아주 강조돼 있던 그 표현이 많이 들어갔던 19일, 1월 19일 문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문 내용은 굉장히 긴데요. 그중에 핵심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에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죠.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 그러면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또 씁니다. 자, 여기서 네 분 패널께 OX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죠. 자, 지금 원문 공개된 문자 다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미 뭐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패널분들께서는. 자, 이 문자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시면 O고요. 아, 이거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세 분이 오고요. 이건 분명히 사과 의향이 들어간 거다. 한 분만 이건 사과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O를 들으신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O, 그러니까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들고 얘기해 주세요. O를 들어주세요. 이때 보면은 지금 이 얘기가 처음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지난 1월 24일에 한 방송의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 그리고 당은 이것을 논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만 보도가 되고 끝났죠. 그때는. 네네. 그런데 그때 보도가 됐는데 당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몰카 공작의 그 실체를 파헤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왜 사과하냐. 그리고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당은 충분히 이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때 당시에 저는 영부인의 입장에서 보낸 것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수의 입장에서 보낸 것 아니고 이때 예. 당시의 텍스트 자체는 정말 본인이 이 당사자로서 이 사과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정말로 말 그대로 읽씹한 거냐? 저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때 당적 차원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전달한 것도 맞고 한동훈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이 문자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에서는 논의가 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이번 사태를 보는 이제 첫 번째 시작 키포인트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네 분 패널 중에 유일하게 X.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공개된 5건의 그 문자 가운데 예. 방금 보신 19일자 문자 내용만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문자 내용 자체만 그대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5건의 문자는 연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봐야 된다. 맥락. 그렇죠. 예. 그 지금 앞에 15일자 2개의 문자라든지 예. 뒤에 25일자 문자, 23일 문자를 보면 사과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죄송하다,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이해 부탁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암시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온 거는 19일자예요. 예. 자, 그런데 이 19일자도 문자 아까 다 보셨지만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사과하면은 지지율이 반등되겠느냐? 반등된다면 난 사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 19일자를 제외하고 23일자에도 사과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런데 19일과 2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너 나가라. 사퇴 논란이 있었어요. 사퇴 요구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3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 대통령 오기 전에 그 눈 날리는데 30분 동안 벌벌 떨면서 있다가 대통령 오니까 90도로 전한 날이에요. 자, 이걸 놓고 보면 예. 이 맥락이 과연 그러면 이때 가가지고 이미 그 사과 논란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23일, 25일에 사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라면은 예. 지지율 때문에 정말로 사과하기 힘들었다면 총선 끝나고 대패했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도 그 다음에 총선 끝난 이후에도 예. 소위 말해서 암행을 하다가 다시 언론에 나왔을 때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표현을 쓴 거 외에는 예. 제대로 된 사과를 국민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맥락으로 보면 어렵다는 거죠. 두 분이 각각의 어떤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설명했는데 결론은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사과 의사 분명히 있었다. 아니다. 전체 맥락 보면 사과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다른 두 분 좀 들어보죠. 최수영 평론가 역시 그러니까 네. 사과 의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맥락을 봐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맥락 봐야죠. 근데 예. 저는 이 문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1월 19일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번의 문자 가운데 앞에 2번은 일반론적인 얘기가 있고 뒤에 2번은 이제 화해 종용에 대한 예.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 19일 문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직전에 1월 17일과 1월 18일에 큰 분기점의 발언이 나옵니다. 1월 1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빗댄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1월 18일 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17, 18 사실은 이거를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시 비대위 내부에서 불거진 이슈였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낸 겁니다. 예. 그 냈는데 여기서 바로 19일 날 문자로 답신을 하는 그 발언에 화답하다 답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지난번 대선에서 해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하라면 하겠다. 위원장 판단에 따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서 나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난 그런 의향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판에서는 사과가 꼭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더라. 하지만 내가 대선에서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것이 10% 빠져왔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예.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저는 사과를 할 테고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신호만 달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여선훈 전 청와대 행정관은 어느 대목을 보고 5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자 그대로도 이거는 예.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사과의 의지가 이제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약간 몰랐던 것 같아요.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그렇죠. 것 같다 그건. 근데 그걸 가지고 아예 사과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억지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용산에서 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답장을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용산의 생각과 용산의 안에서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였죠. 사과하지 말자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과의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예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쪽에서는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걸 사과의 의지가 없다. 난 대답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여기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자막에 나가지만요. 이 편지 내용 중에 이게 문자 내용 중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무슨 자격 여기 보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타 뭐 이런 설명까지 하면서 죄송하다 뭐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문자 파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론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러 가지 파생된 논쟁과 논란을 만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인데 또 다른 거는요. 이 문자 내용이 왜 지금 공개가 된 겁니까? 이거 누가 공개한 겁니까? 물론 언론을 통해 나왔지만 처음에 발신자, 처음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는요. 지금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맞서고 또 있습니다. 서로들 의심을 하는 듯도 하죠. 자,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5건의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는 지워진 상태로 그렇게 파악이 됐더라고요. 이건 이제 여사님이 갖고 계신 문자였지만 여사님이 이거를 다른 분에게 이제 보내서 이게 전달이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사님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 진짜 한동훈 체제 난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대척점에 정치적으로 있었던 게 이철규 의원이었고 한동훈 후보께서 본인의 그 문자를 친한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진중권 씨가 자기가 본인 또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고 진중권 씨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죠. 정치권 흘린 거냐 이거. 누가 흘렸냐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흘렸냐. 이겁니다. 서로 지금 다른 곳을 지목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자, 일단 이 박정훈 의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출마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던 게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지목합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 언론 통해서 이런 반응이 좀 보도되죠. 관련 얘기 들어서도 실제 내용 본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또 한동훈 캠프 쪽이죠. 장동혁 의원. 이거 문자 논란이요. 친윤과 원희룡 캠프 주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원희룡 캠프 쪽 이준호 대변인.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친한 기자에게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지목하는 쪽이. 우선 박정환 교수님. 이른바 이제 친한계 측에서는 이철규 의원, 친윤, 뭐 핵심으로 꼽힌 이철규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결국은 누가 이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겠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득을 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 여사가 문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소위 쌩깠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후보가 공개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측은 결국은 한동훈 후보와 대립점에 있는 쪽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친윤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친윤이나 또는 한동훈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 결국은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승환 전 의원장과? 네. 반대로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캠프 또는 친윤계 쪽에서는 이거 자작극 아닙니까? 뭐 이런 시각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의 해결자는 지금 총 셋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캠프 쪽에서 자작했다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해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 선긋기를 좀 넘어서 통화도 했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 꼭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야권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가 전대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 직접 관계자들이 들어본 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여사께서는 굉장히 참담해하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네네.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곤혹에 빠지게 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몰카 공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었던 사인 간의 어떤 개인적 얘기가 나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관련된 이 뭐 메시지 주고받은 이런 것까지 공개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 문제가 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사태를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외부적 공격으로 받으셨던 분이 이 전대에 개입하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의 것을 이용한다? 저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3자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나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그럼 것인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제3자는 누구를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3의 뭐 친윤 그룹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나갔을 때 첫 번째 반응 제일 처음 나온 반응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시키지 마라. 그다음 더 강한 수위로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당 선관위가 직접 성명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심하게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통령실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자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기득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정작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문제가 원래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두 프레임이 계속해서 그 전대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터 원희룡 후보가 안 보여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전 두 번째 피해자는 원희룡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무슨 세력, 제3조 3자라고 그러는데 더 궁금한데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3자 말씀하시는데 누굴까요? 분명히 이승환 전 행장관 머릿속에는 누군가 떠오르면서 얘기를 하신 듯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